2000년과 2007년에 이은 역사상 세 번째 남북 정상회담을 마쳤습니다. 회담 내용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정봉 전 국가정보원 대북실장,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원,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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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남북 정상회담 만찬 전에 남북 퍼스트레이디 첫 만남이 있었습니다. 리설주의 첫 육성도 들을 수 있었는데요. 그 모습 영상으로 먼저 보고 내용 이어가겠습니다.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하루 사이에 아주 기분을 많이 쌓았습니다. 네, 아침에 남편께서 시간 갔다 오셔서 윤 대통령님과 함께 김치하고 더운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회담도 다 잘 됐다고 하셔서 정말 기뻤습니다. 두 분 아까 저쪽에 다리 건드시고 하는 모습 오면서 봤습니다. 얼마나 평화롭던지. 근데 무슨 말씀으로 오가는지 벌써 나왔습니까? 오면서 봤습니다. 무슨 말씀 하는지 막 가슴 우리 뭐 TV에서 카메라 TV에서 멀리 봤대는데 그게 나왔구만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미래는 번영만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뭐 했다면 성공한 거를. 그럼요. 예. 작은 세계 이렇게까지 이렇게 많은 가슴을 달래주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걸린 성전까지 이렇게 참배를 했는데 네, 그래서 조금 부끄러웠습니다. 오늘 제가 아무것도 한 것 없이 이렇게 봤는데 가족께서 하시는 일이 항상 잘 되도록 옆에서 정성을 기울이겠습니다. 네, 리설주의 육성이 사실상 처음 이제 우리 국민들한테 들려진 자리였습니다. 이 육성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실장님? 네, 일단은 그 여성스럽고 네. 그 나름대로 이 동양적인 그런 예의 범죄를 갖추는 그런 네. 말투였던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했을 수밖에 없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이나 김성교 여사가 부모뻘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도 89년생이기 때문에 네. 리설주 여사가 아마 자식보다도 더 어린 그런 상태죠.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동양적인 그런 예의 범죄를 갖추기 위해서 상당히 그 뭐랄까 예의 바르고 네. 겸손한 그런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나이 차이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있긴 한데 이 두 사람 김정숙 여사와 리설주 간의 어떤 이 뭐라고 할까 호흡, 궁합까지는 뭐 그렇겠지만 호흡 뭐 이런 게 좀 어느 정도 좀 잘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현재 옷 색깔 같은 것도 네. 전부 다 사전에 조율된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대통령께서도 이제 푸른 넥타이를 매시고 네. 김정숙 여사도 이제 하늘색 옷을 입었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 태극기의 그 남쪽 모습하고 네. 북한의 이제 리설주 여사는 이제 약간 그 분홍빛 네. 옷을 입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태극기 북쪽에 이제 붉은 괴를 네. 이제 상징하는 것 같고, 만약에 김정은 위원장이 양복을 했다면 네. 넥타이는 아마도 붉은색 계통을 맸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인민복을 입는 바람에 그 넥타이를 맬 수 없어서 이게 네. 약간 검은색 그 계통을 입게 돼 있죠. 네. 그래서 상당히 많이 준비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김정숙 여사하고 리설주 씨는 두 사람이 현재 하는 그 행동 보면은 네.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같은 그런 걸 그런 자꾸, 느낌을 좀 그런 받았습니다. 느낌을 자꾸 네. 주는 것 같고, 네. 그러니까 김정숙 여사가 며느리를 좀 오랜만에 만난 며느리를 대하듯이 네. 이렇게 감싼 그런 그 모습을 연출한 것 같습니다. 예,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이었는데 드레스 코드에도 서로 간에 그 어떤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은 딱 맞는 회색 정장을 입었습니다. 지난 평창올림픽 방남 당시에는 임신설이 불거진 바 있었는데요. 김여정 지금 모습은 살이 더 빠져 보였단 말이죠. 안 소장님, 이거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아니 이게 아니라 지난번 그 평창에 왔을 때는 네. 얼굴도 좀 붓고 뭔가 그 임신한 것 같은 그 모양새를 보였는데 이번에 네. 아주 날씬하고 아주 나비처럼 팔랑팔랑하게 잘 뛰어다니면서 행사를 그 지휘하는데 네.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뭐 임신을 했다가 이미 출산을 했는지 네. 아니면 뭐 다른 사정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북한 이번 남북 정상회담의 북한 측 총감독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상당히 그 순발력 있게 행사를 이렇게 리드하고 또 김정은 위원장 직은에서 누구도 다가갈 수 없지만 김여정 부부장은 그냥 언제든 다가가서 네.
모든 걸 이렇게 손과 발이 되어주는 것을 보면서 결국 지금 북한 체제가 저렇게 변하려고 하는 것도 김정은 위원장 독단이라기보다는 김여정 일부 부장의 보좌가 있지 않았나 이런 걸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이 좀 더 유연하고 좀 더 이렇게 이 김정은 위원장의 생각을 좀 더 유연한 쪽으로 좀 흘러가게 할 수 있는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네, 맞습니다. 예, 여성이기 때문에 우리 저 김정숙 여사나 이설주 여사가 나타났을 때 부드러워지듯이 역시 네. 북한 내에서도 김정은 혼자는 좀 강성인데 네. 거기 김여정 일부 부장이 끼다 보니까 네. 상당히 부드러워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환영 만찬에서 문 대통령 퇴임 후 꿈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무슨 꿈인지 듣고 이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내가 오래전부터 이루지 못한 꿈이 있는데 바로 백두산과 개마고원을 트레킹하는 것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그 소원을 꼭 들어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내가 퇴임하면 백두산과 개마고원 여행권 한 장 보내주지 않겠습니까? 진정 우리는 갈라놓을 수 없는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들 스스로에게 다시금 새삼 인식해야 하는 순간의 화폭이며 그리하여 이다지도 가슴이 멈춤없이 설레이는 것만 같습니다. 정말로 꿈만 같고 반갑습니다. 홍영고님, 뭐 저도 저런 일이 발생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백두산과 개마고원 트레킹을 하고 싶다는 꿈, 이 꿈 과연 가능할까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미 지난번에 그 개막식 때 김여정 부부장 왔을 때 그때 벌써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렇게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내가 사실 그 취미가 트레킹인데 그렇죠, 유명하죠. 그래서 히말라야 그런 데도 가시잖아요. 네, 그럼요. 그러니까 전문 트레킹 하시는 그런 취미를 갖고 계신데 그래서 저는 저로서는 좀 뜻밖이었는데 개마고원을 가보고 싶다고 그때 벌써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개마고원 하면 감자 그런 것만 생각나는데 학교 다닐 때 항상 그렇게 배웠었죠, 저희가. 근데 거기를 가보고 싶다. 그래서 저도 좀 놀랐었는데 저렇게 제가 보기엔 소박한 꿈인데 근데 그 상징하는 바가 북한의 어느 곳이나 가볼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오기를 바란다. 그런 말씀을 꿈을 담아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저께도 그 백두산도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는데 전부 중국 통해서 간다. 그렇죠. 이게 같은 민족인데 같은 민족이 있는 그쪽을 통해서 가야지.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하다가 우리 교통편이 좀 안 좋습니다. 그 민망한 말씀이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좀 그런 솔직한 모습도 보이고 그런 게 좀 뜻밖이었고 그러면서 이제 얘기가 나오니까 그렇다면 교통 개선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얘기로 가다가 북한의 예술단이나 올림픽을 위해서 응원단이 와가지고 KTX 이렇게 타보고 나서 여기는 굉장히 이게 잘 됐더라. 그래서 그렇다면 북한에도 고속철을 까는 게 어떻게? 그런 얘기까지 나왔었죠. 그런 얘기까지 가서 저는 오전에 그런 얘기가 이제 흘러나오길래 이거 회담 결과가 상당히 좋을 것 같다. 14 공동선언을 뛰어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역시 그러나 이제 유엔 안보리 제재, 미국의 제재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를테면 그거를 유인해서 결국은 비핵화로 이끌어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직설적으로 핵 포기해라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부드럽게 해서 살짝 유인해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죠. 자, 어제 분위기만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의 개마고원 트레킹은 가능할 것도 같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어제 환영 만찬에는 가수 조용필 씨와 현성월 삼지연 관현악단장이 참석했습니다. 평창 올림픽을 전후해서도 이 남북 간 문화교류는 상당히 활성화돼 있었는데, 자, 신영고님, 이 문화교류라는 측면에서만 보면은 이제 상당히 안정적인 어떤 체계가 구축이 된 거 아닌가, 이런 느낌도 드는데요. 사실은 정치적인 문제만 해결된다면 문화교류야 무슨 제한이 있겠습니까? 문화교류를 제한하는 유엔 제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문화교류는 계속해서 확대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비핵화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진전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5월 말 6월 초로 예정된 미북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문제가 얼마나 진전이 있는가에 따라서 문화교류의 폭도 결정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전 9시 30분부터 환송 행사가 끝난 저녁 9시 30분까지 거의 12시간을 두 정상은 함께 하다가 뜨거운 포옹을 한 뒤에 헤어졌습니다. 방금 연구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두 정상의 만남을 어떻게 평가해야 될지 다른 분들께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김 실장님은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네, 이 정말로 뭐랄까 남북의 두 정상과 네. 그다음에 이제 그 관련 인사들이 전부 다 모여가지고 화합하는 분위기를 연출한 것 이것 네. 자체는 아마도 우리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전 세계에도 큰 선물이 되고 네. 우리 그 남북한 그 전체 동포한테도 큰 선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아직까지 우리 북한 비핵화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자칫 잘못하면은 북한 비핵화 문제가 만약에 미북 간에 네. 꼬이게 되면 현재 아무리 남북 간에 이렇게 그 서로 이제 화합하고 네. 교류협력한다는 이 자체도 사실 크게 발전을 못하니까 네. 일단은 하여간 우리가 그 염두에 두고 네. 북한 비핵화를 완전히 실현한다는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정말로 아름다운 청사진 그걸 계속 그려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저께 그 회담에서 가장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된 순간은 바로 그 도보다리에서 네. 이제 영상엔 잡히지만 두 정상이 무슨 말을 하는지는 확인할 수 없는 그 30분간의 대화였는데 그 대화는 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대화는 뭐 이제 거의 이제 뭐 짐작이 됩니다. 아. 그때 이제 만약에 부드러운 얘기를 했으면 네.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인상은 안 썼을 겁니다. 근데 아. 처음에는 우리 대통령께서 처음에 그 도보다리를 이렇게 걸어갈 때는 김정은 위원장이 조금 말을 좀 많이 했고, 네, 그렇죠. 그다음에 좌석에 앉은 다음부터는 우리 대통령께서 계속해서 뭔가 설득을 하고 하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굉장히 인상이 막 찌그러졌다가 네. 상당한 좀 시간이 지난 다음부터는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봤을 때는 벌써 저 남북 그 판문점 공동선언은 벌써 무난히 끝난 상태고 네. 두 분이 이제 그 평화의 집으로 되돌아왔을 때는 벌써 언론에 벌써 이 공동선언문이 배포되는 다음이었습니다. 네, 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그때 논의한 얘기들이 공동선언이 담긴 것은 아니고 이 공동선언이 발표된 이후에 남북 관계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북한과 미국 간에 어떤 협의가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을 논의하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네. 주의제가 바로 비핵화 문제하고 아마 네. 평화체제 구성 문제 네. 이런 문제가 논의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문재인 대통령께서 네. 우리가 현재 판문점 공동선언에 쓴 표현들은 뭐 완전한 비핵화하고 핵 없는 한반도를 얘기를 했지만 미국과 협의할 때는 이 정도까지는 안 될 것이다. 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이고 미국을 설득할 수 있는 말을 그 표현을 좀 집어넣어야 될 거다라는 설득을 했을 겁니다. 근데 거기에 관련해서 아마 김정은 위원장은 좋다. 우리가 완전한 비핵화 할 수도 있다. 네. 그러면 우리가 현재 재래식 군부도 약하고 해서 만약에 비핵화를 완전히 한다면 우리 체제를 어떻게 누가 보장해 주느냐 하는 문제 가지고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반격을 했을 거고 그렇다면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공동선언에 남북한 간에 상호 군축하기로 했지 않느냐. 당신들이 안심할 만큼 우리가 군축할 여유가 있다. 이런 얘기를 아마 두 분이 이렇게 해석할 가능성이 있다 생각합니다. 상당히 심각한 갑론을박이 이어진 거네요. 그 자리에서는. 전반적인 분위기와는 조금 다른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어제 북한 기자가 카메라를 엉덩이로 가리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 보도본부 안에서도 그 상황에서 이제 긴급하게 봐야 될 화면들이 가려져서 참 안타까워했었는데 취재 경험이 풍부하지 않은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안 소장님, 그 장면 혹시 기억나시죠? 네, 그렇죠. 이 북한 내는 아무래도 지금 경직돼 있고 지금 경호원들이 말하자면 이 족지에 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뭔가 그 사전 이제 연습이 된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저런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아는 게 아니라 카메라에 잡힌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좀 눈에 띄는 것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무위원장 차가 이제 이설주 여사를 데리고 태워가지고 내려왔는데 김정은 위원장 자리로 가서 문을 열었더니 사람이 없고 이제 부인 자리에서 내리는 겁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이설주 씨가 이제 자기 남편 그 국가원수 자리에 자기는 앉을 수 없다. 자기는 이제 자기 자리에 앉아야 된다. 이런 걸 보여주는 것으로서 역시 뭐 남편께서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건 우리가 처음 들어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난번 뭐 저 특사들 갔을 때 했다고 했지만 우리가 들어보지는 못했는데 이번에 그렇게 말하는 걸 보면은 거기서는 좀 이렇게 개인 숭배가 적은 것 같지만 차를 타는 그 서열에서 보면은 아직 철저하게 뭔가 좀 개인 숭배가 존재하는 게 아닌가.
않는가 네. 이런 장면들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말이죠. 저 엉덩이 가린 거는 저게 1호 기자거든요. 북한에서. 네. 그렇죠. 1호 사진을 찍는 사진사입니다. 저 사람은 무소불입니다. 저 김정은 위원장의 사진을 찍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은 어떠한 불편도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자기 최상의 사진을 그렇죠. 찍기 위해서 북한에서 하던 그대로 하니까 우리 기자들이 이제 불편을 겪은 거죠. 네, 알겠습니다. 김정은은 화동에게 꽃을 받고 활짝 웃으면서 스킨십을 통해 격려하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이게 나름 친근한 이미지를 좀 과시한 느낌인데요. 신영구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예, 뭐 이번에는 김정은 위원장은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정상국가의 리더다. 뭐 정상국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네. 뭐 이설주 여사를 대동한다든가 정상회담의 모도배런 정도 철저히 준비한 것 같은 게 모습이 보였고요. 다른 한편은 자기도 자애로운 지도자다. 이런 자기 이미지 메이킹을 하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화동 이런 부분은 사실은 좋은 기회지 않습니까? 자기가 어린아이들을 사랑하는 지도자다. 그런 걸 보여주기 좋은 그런 기회였기 때문에 뭐 자연스럽게 행동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남북은 판문점 선언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담았습니다. 북한은 지난 2005년에도 모든 핵 포기를 약속한 적이 있었는데요. 결국 비핵화, 실현이 관건입니다. 윤재민 기자 리포트 듣고 내용 이어가겠습니다. 남북 정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핵 없는 한반도 실현에 합의했습니다.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해 나가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 하지만 북한 비핵화가 아닌 한반도 비핵화로 표기했고 비핵화 시점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2005년 9.19 공동성명에서도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계획 포기를 약속한 바 있습니다. 결국 선언문의 합의보다 실현 여부에 비핵화 성패가 달려있다는 뜻입니다. 또 김정은 위원장은 합의문에 담겨있는 비핵화는 물론 핵이라는 단어조차 입에 담지 않았습니다. 김 위원장이 완전한 비핵화를 직접 얘기한 육성이 있냐는 질문에 청와대는 있지만 다른 기회에 말씀드리겠다고 답했습니다. 또 남북 정상은 서해 북방 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 군사 충돌을 방지하자고 합의했습니다. 우리 해역만 내주고 해양 경계선인 NLL의 무역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가을에 평양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이산가족 상봉과 국제 스포츠 대회 공동 출전 방향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유혜림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가을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위원장과의 두 번째 정상회담을 합니다. 김 위원장은 육로보다는 항공편 방문을 요청했습니다. 비행기로 오시면 공항에서 영접 의식을 하고 또 이렇게 잘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는 또 약간 좀 남겨놓고 또 닥쳐서 논의하는 맛도 있어야죠. 8월 15일 광복절을 계기로 이산가족 친척 상봉도 진행됩니다. 판문점 선언문에서 남과 북은 민족 분단으로 발생된 인도적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남북 적십자회담을 개최해 이산가족 친척 상봉을 비롯한 재반 문제들을 협의하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처럼 여러 국제대회에 남과 북이 공동 출전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실천적 대책의 이행을 강조했습니다.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해 나가는 것으로 관계 개선과 발전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남북 정상은 남북 관계의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이룩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판문점 선언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에 합의했지만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나 실질적 방안은 나오지 않았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북측이 먼저 취한 핵 동결 조치들은 대단히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소중한 출발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대결하여 싸워야 할 이민족이 아니라 단합하여 화목하게 살아야 할 한 핏줄을 이은 한 민족입니다. 역대 북남 합의서들처럼 시작만 뗀 불미스러운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우리 두 사람이 무릎을 마주하고
네, 김정은 위원장은 정작 핵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이제 선언문에는 한반도 비핵화가 있긴 하지만 뭔가 좀 추상적이고 모호하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이제까지 북한이 취해온 태도는 핵은 그야말로 초강대국인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에 대항하는 수단이었기 때문에 네. 가능한 북한의 입장에서는 핵 문제는 남북 관계에서는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이제 주요 주제로 받아들인 것이 북한은 양보한 것이었고 네. 우리로서는 이 어떻게 보면 북미 간에 결국 이게 타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디딤돌 역할 정도의 수준에 머무른 것 같다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가 보기에 속 시원하지도 않고 네. 좀 어떻게 그렇죠. 이번 정상회담의 성패가 핵 문제에 달려 있다라고 이제 계속 수도 없이 이제 네. 우리가 얘기를 해왔는데 그런데 이 그 어떤 선언문에서의 위치라든지 상당히 한반도 평화라고 하는 큰 범주 내 한 부분을만을 차지해야 하는 그런 위치라든지 네. 또 뭐 이게 핵 안전한 비핵화를 하기로 했다가 아니라 목표로 한다니까 그러니까요. 목표는 좀 멀잖아요. 네. 그래서 나름대로 양측 간의 입장의 타협점을 찾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네. 우리로서 뭐 속 시원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여기서 다 이렇게 못 박아놓고 시간표까지 정하고 이 종착 언제까지 시점 완료 시점까지 하고 또 뭐 사찰과 검증까지 전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근데 이제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더 큰 걸 얻어내고 주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우리도 양해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 중요한 것은 이제 미국의 태도인데 미국도 뭐 이 남북 간에 좋은 얘기가 오고 가고 있다. 그래서 정상회담이 기대된다라고 하는 그 기조가 트럼프 대통령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이러한 우리 문과 우리의 마음에는 그래도 속 시원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북미 정상회담을 기다리게 하는 그리고 그것이 성공할 수 있도록 디딤돌을 놔줬다 정도는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앞으로 남북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각자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로 했다.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신영권님. 이제 조금 강론으로 들어가서 이 각자의 책임과 역할 이걸 저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 사실 저런 식으로 용어를 받으면 안 됐는데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각자의 역할이란 것은 결국 북한의 비핵화인데 네. 한국에도 무언가 하라는 의미고 그것은 과거 북한의 이야기를 볼 때는 전략자산 반입하지 마라. 연합군사훈련 하지 마라 이런 것하고 연결될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번 비핵화 부분은 보다 북한의 입장을 분명하게 지적하거나 비핵화에 대한 행동적인 조치를 좀 담았으면 하는데 뭐 홍현익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인 조건이라든가 보상이라든가 기간 문제는 북미 간에 남겨두더라도 비핵화 문제만큼은 분명한 입장을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991년에 합의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서는 남과 북이라고 했습니다. 남과 북이라고 했지만 핵무기를 개발, 생산, 배치, 사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분명하게 했습니다. 그렇죠. 2005년에 9.19 공동성명 합의 내용이면 이거는 북한만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북한은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을 포기한다. 이런 식으로 내용이 되어 있는데 그런 식으로 좀 분명하게 해놓더라도 미국 간에 논의할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뭐 북한의 주장이 강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수용해서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 나가는 방향이었다고 생각하지만 아쉬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따라서 우리는 앞으로 미북 정상회담이 한 달여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동안 또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나 북한을 설득하는 노력을 통해서 이것이 미북 정상회담에서 합의가 잘 이루어지면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한국의 역할이 높이 평가받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 된다면 한국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한 것이냐 하는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 당국자나 우리들이나 사실 이 비핵화의 대상은 이 북한이라는 점, 이 점을 이제 간과하거나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 보면 말이죠. 합의문에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앞에 완전한 비핵화는 우리 정부가 요구를 했고 그래서 완전한이 들어갔고 핵 없는 한반도는 북한이 그냥 물러서지는 않죠. 핵 없는 한반도를 집어넣었을 겁니다. 그래서 핵 없는 한반도는 어떻게 보면은 이게 과거에 북한이 지금까지 한반도 비핵치대화 한반도 비핵화하고 비핵치대화는 좀 다릅니다. 한반도 비핵화는 한반도의 그 남북한의 핵무기만 없으면 되는데 비핵치대화 개념은 전략무기들이
핵을 가져와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공군기뿐만 아니고 함정들도 핵무기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 함정들이 기항하면 안 된다 하기 때문에 쌍방간에 어떻게 합의를 하다 보니까 그 이상한 그 문구가 만들어져서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 9.19 공동선언이나 2.13 합의보다도 좀 퇴보한 거 아닌가 하는 뭐 인상을 주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인데 결국은 그래서 핵 문제는 이번에 사실 남북 한간에 합의한 건 거의 없다고 봐야 되고 결국은 공은 미국으로 넘어갔다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부분에서 이제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이 흥미로웠단 말이죠. 이 트럼프 대통령은 만족을 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자, 어제 판문점 선언, 핵 없는 한반도 합의에 대해서 미국은 지금 어떻게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까요, 소장님? 미국은 뭐 일단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요구했던 어떤 그 조건들이 충족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분명히 아닌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아마 폼페이오가 이제 평양에 가서 김정은 위원장과 우리가 합의한 이상의 아마 합의를 했을 거죠. 많은 얘기들이 오갔겠죠. 예, 그래서 서로 배짱이 맞는다는 말까지 나왔으니까. 맞습니다. 뭐 김정은 위원장도 그렇게 배짱 맞는 사람 처음 봤다 뭐 이런 말들을 서로 주고받는 독담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아마 김정은 위원장은 우리 대한민국과는 그냥 그런 한반도 비핵화라는 좀 추상적인 개념을 쓰고 미국과 마주 앉아서 뭔가 핵무기를 가지고 이제 계산하려는 그런 작전을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정부로서도 우리가 직접 비핵화를 강하게 요구하기보다는 북한과 미국이 만나서 거기서 딜을 보면 그만큼 미국의 또 체면도 세워주고 그런 면이 아마 김정은 위원장과 그 보도 다리에서 나눈 대화 중에 아마 핵심적인 얘기가 아니었겠는가 이런 생각도 알겠습니다. 자, 어제 또 하나 눈길을 끄는 것은 개성 지역에 남북 연락사무소를 설치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 부분은 향후 개성공단 재가동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 준비 단계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네, 사실 남북 연락사무소는 남북한의 경계 지점에 있어야 되겠죠. 저도 조금 좀 의아하긴 했습니다만은 저는 뭐 개성공단을 폐쇄한 것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 개성에는 남북 경협 사무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개성공단 자체가 이제 폐쇄됐기 때문에 이제 그것도 역시 없어졌는데 경제 협력에 대해서도 남북 간의 협력 기구가 개성에 있었기 때문에 이 군사 안보 문제도 그쪽에 하는 것을 북한이 주장하는 걸 양해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판문점이라든지 판문점 옆에 새로이 건물을 세워서 거기다가 이제 남북 조절위원회 뭐 형식으로 남북 간의 정책도 협의하고 군사안보 문제도 협의하고 하는 하나의 건물을 세워서 그 지역을 공원화하고 그 DMZ 지역에 박근혜 정부도 생각했던 DMZ의 평화생태공원 그런 것도 일부라도 좀 조성해서 모범단지를 한번 만드는 구상 그런 걸 했으면 하는 좀 바람이었긴 한데 이거는 우리가 통 크게 북한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결국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지금 문재인 정부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은 재개하는 쪽으로 가려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유엔 제재나 미국의 제재나 우리 제재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은 극복돼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개성공단 재개는 시간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나 이제 이거를 제가 시간 문제라는 게 이거를 뭐 핵 비핵화보다 먼저 추진한다는 게 아니라 비핵화가 상당 부분 진전하면 이것도 북미 간에도 경협이 되면서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우리 정부가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유엔 제재, 그러니까 비핵화를 통한 유엔 제재가 풀리면 남과 북 사이에 진행될 여러 가지 사안들이 많고 북한으로서도 기대할 부분들이 많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어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자, 김정봉 전 국가정보원 대북실장,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원,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